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에 4학년 휴학 중이고 다음 학기 복학할 남순이라고요. 저는 06학번입니다. 캠스콘을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 줄여서 캠스콘, 이게 이제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1학년? 근데 1학년 1학년은 왜? 어떤 일을?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 줄여서 캠스콘.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캠스콘은 전 세계 92억의 학교의 스타일 디렉터가 주인공이 되죠. 92억의 학교의 스타일 디렉터가 자신의 학교를 대표를 해서 한 학기, 저희는 시즌이라고 하는 한 시즌을 스타일 디렉터의 안목으로 그 학교의 스타일리시한 대학생을 선택하고 선정하고 촬영해서 대학생들과 공유하는 패션 뷰티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패션 뷰티 컨텐츠 플랫폼에 다뤄지는 것들은 스타일 디렉터가 선별한 패션 사진들, 그리고 에디터들이 2차 가공해서 정한 캠퍼스 트렌드에 관련된 컨텐츠들. 이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 3월에. 그럼 작년 3월에 만드신 그거 치고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을 만들게 된 계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예쁜 사람들 많다. 이쁜 사람들 한국 뭐 하는 거 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캠스콘을 만들게 된 계기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학교에 뭐 입고 가지? 옷 뭐 입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쵸? 네. 저도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뒤져본 게 홍대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가게는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뒤져보면서 나 옷 뭐 입지? 학교에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 잡지들을 보면 이게 너무 비싼 거지. 되게 막 100만원짜리 카디건이나 150만원짜리 코트 이런 250만원 코트가 대학생에게 새내기 패션 제한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루 한 달 용돈이 80만원인데 그걸 살 형편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뭔가 대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진짜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생들의 힘으로.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 반항심, 그리고 약간 기성 잡지를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새내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터뷰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대나 이런 쪽에서 약간 이 새내기들이 볼 수 있는 곳 중에 자기의 패션을 살리는데 이 가게 정도면은 추천할 만하다 이런 곳 있으면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캠스콘을 보시면 그렇군요. 네, 캠스콘에 캠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치샵이라고 있어요. 이치샵. 웹진의 이샵이요? 이쇼핑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홍대에는 뭐 페이지원이라는 좋은 빈티지 제품을 파는 빈티지샵도 있고요. 가격도 되게 싸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가는 길에 구경하고 가도 되는데 이쪽에서 쭉 가다 보면 소품이라는 샵이 있어요. 소품. 거기도 홍대는 워낙 많으니까.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션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패션 선택한 이유는 캠퍼스 분야 보면 대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나 매체 뭐 많잖아요, 되게. 근데 캠퍼스 패션, 캠퍼스 스타일이라는 고유 명사는 이제까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패션을 본격적으로 다룬 그런 미디어나 매체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패션을 내가 먼저 선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부담이 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이제 혹시 나중에 실패를 한다거나 이런 쪽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두렵지 않다면 그 거짓말인 것 같고 지금도 두렵고 항상 두려운데 근데 리스크를 져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지름길을 찾아 산으로 혼자 나무를 베고 숲을 헤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만 하고 그 지름길을 찾아서 가지 않는다면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기존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탄탄대로들 안정적인 직장은 너무 길이 막혀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에서 차 막혀서 있다가 이제 과감하게 지름길을 찾아서 가는 건데 길을 잃어버릴 것을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변의 분들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부모님한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해요. 부모님 100이면 97명이 공부나 해라. 공부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차라리 어학연수나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예. 응원 안 해주실 거예요. 길이 막혀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님. 왜냐면 부모님은 그만큼 위험을 많이 당해보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생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모르시는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겪으셨고 산전수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걸 아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또 모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알면 또 시작 못해요. 겁나서 모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한 게 된 게 졸업을 다 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학업 중에 지금 휴학 보이시죠? 휴학을 해서까지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고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창한 뜻과 거창한 뭐 사회를 바꿔보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재밌어 보이잖아요. 되게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고 주위 친구들한테 말해봤더니 너무 다 재밌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부터나 작년부터는 뭔가 사명감을 좀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캠스콘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스타일 디렉터나 에디터들이 엄청난 숫자예요. 전국에 각 대학교별 한 명씩.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책임감을 느끼죠. 사명감을 느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뭔가 캠스콘으로 뭔가 진정한 의미나 진정한 정신을 좀 살려봐야겠다는 사명감. 처음에는 호기심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명감이 어느 정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일 디렉터가 하나씩 있는데 그 스타일 디렉터를 선정하시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씨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이 이뻐야 돼요. 물론 그렇겠죠. 공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 예쁜데. 옷에 대한 일단 안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과 열정 두 가지. 그럼 그 평가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 갖고 있나요? 네, 뭐 일단 뭐 서류에 뭐
그런 것들 서술한 것들도 보고 분석도 보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패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패션이 아니요. 예.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죠. 패스. 캠스콘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걸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뭐 한양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다가 잠깐 휴학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영학과에 들어가신 건 어떤 목표가 있으셨나요? 경영학과는 사실 뭐 저 한양대 쓸 때 관광학과 갈까 경영학과 갈까 되게 갈등했어요. 두 개 중에. 왜냐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관광학과 가면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막 엄청나게 뭔가 할 것 같고 경영학과 가면 CEO가 돼서 뭔가 막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고등학생 때는 모르잖아요. 과에서 뭐 배우는지 뭐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관광 전문가보다는 뭔가 CEO?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되게 여러분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1년 전에 학과를 선택할 때의 마음이랑 똑같이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되게 힘들고.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개의 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한 밑준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밑준비는 뭐 없었고 근데 사실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지혜로운 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를 바로 실행하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아이디어도 각 대학교별로 스타일리시한 대학생, 예쁘고 잘생긴 대학생을 어느 한 공간으로 묶어보자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5천만 거기서 뭐 대학교 졸업자가 2,500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처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고민은 1970년대부터 항상 누구나 술자리에서 야 우리 이런 거나 해볼까? 라고 누구도 한번 이야기는 해본직한 그런 내용인데 2012년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그러한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예전에 없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의 가능성이나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면을 캠스콘이 준비하는 미래는 패션 한류의 시대입니다. 패션 K-패션의 시대. 지금 K-팝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K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두이서라는 한두이서를 중국말로 뭐 간단하게 풀었으면 H스타일. 중국 애들은 한국 스타일을 H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패션 스타일 따라하고 한국인들의 옷을 한국인들이 입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옷들을 사고 옛날에 우리가 뭐 하라주쿠나 동경의 그런 니폰 스타일 이런 것들 동경했듯이 이제 아시아인들이 한국의 패션을 동경을 하고 있고 그런 K-패션의 시대에 맞춰서 캠스콘은 전 아시아인들이 그런 동경하는 패션 뷰티 컨텐츠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게 목표고 현재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로서의 현지화 언어 작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캠스콘의 미래고 그게 사실 그냥 로컬 시장만 봤을 때는 캠스콘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를 못해요. 크긴 크지만 엄청나게 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학생들의 인구나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국내 시장도 거의 뭐 독보적으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미래는 중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러한 전 아시아인들이 한국의 패션을 동경하고 한국의 패션 사진을 보고 싶을 때 캠퍼스 학교에 들어오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딱 그때로 돌아갔다면 또 혹시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사업이 편해졌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창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능적인 거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좀 풀어서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경영학 원론을 듣고 마케팅 관리를 듣고 회계 수업을 듣고 재무 수업을 듣고 이러한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깊게 사고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능적으로 뭔가, 아니 뭐 영어 공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이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하고 독서를 하고 깊게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좀 성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드러나거든요.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논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학교 때의 풍부한 독서력과 토론 능력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간접적으로 다른 선배들이나 학교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예요, 사실. 어디까지나 어디까지고 결국에는 결정과 판단은 저의 몫이고 언젠가 여러분의 진로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남이 해주질 못해요. 그런 것들. 판단이나 선택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똥과 된장을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신 데에도 이제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을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캠퍼스 패션 분야 이외에 뭐 거리 패션이라든지 넓은 분야를? 네, 좀 넓은 분야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패션 한류의 시대를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희들 새내기들에게 이거 뭐 이제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양서와 고전, 문학. 그 문학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문학은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 말을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술되어 있어요. 모든 걸 가정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현대 문학 말고 일단 고전부터. 사회과학서도 뭐 정치 외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말고 예를 들면 20대 꿈에 미쳐 이런 거 말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약간 이제 나원준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을 새롭게 패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 보니까 예전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세웠을 때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나왔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남 대표님도 그 정도로 사업을 번창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